자, 이번에는 8장 용액의 농도와 촉발성. 자, 우선 용액의 농도, 정확한 말은 조성인데 보통 우리가 농도란 말을 주로 쓰죠. 그래서 농도 해가지고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서 농도 계산 자체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가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농도 환산이죠. 그래서 농도 환산, 이거는 뭐 우리가 문제 개념을 배운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할 내용이고, 지금으로선 개념에 포커스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액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총괄성 해가지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거. 자,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자, 용질의 용해 해가지고 용해라는 과정. 용해. 우리가 녹는다는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얼음이 물로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이런 걸 용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작 전에 먼저 용해 과정에 관련된 반응식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합반은 아니고 물리적 변화지만 그래도 화합반식 같이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고체 분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C6H12O6. 자, 이게 포도당인데, 자, 포도당은 상온에서 고체예요. 자, 얘를 물에 녹이면 얘는 그대로 상만 바꾸면 돼요. C6H12O6 고체에서 뭘로 AQ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바로 용의 반응식이에요. 자, 그리고 앞으로 배울 열화학에서 이때 열의 입출이 있어요. 흡열 또는 발열인데, 이때 열을 입출 때는 열을,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용의 엔탈피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의 엔탈피는 양수 또는 음수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 양수, 음수, 흡열, 발열이긴 한데 그 값은 아주 크진 않아요. 화학반에 비하면 엄청 작은 값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분자성 고체 말고 이온성 고체에서 NaCl 같은 경우, NaCl 고체. 자, 이온성 고체는 모두 다 상에서 모두 다 고체예요. 그래서 이름 또 이온성 고체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NaCl 같은 경우는 얘는 용해될 때 이온화가 항상 수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Na 플러스 AQ. 그 다음에 플러스 Cl 마이너스 AQ. 이렇게 우리 일반학 과정에서는 항상 이온화가 수반된다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어, 사실 물에 녹았어도 이온화되지 않고 뭉쳐져 있는 것도 있기도 해요. 용해된 상태로.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태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 해리가 되면서 물에 녹는다. 그리고 이때의 열을 또 우리는 또 역시 용의 엔탈피, 역시 양수도 있고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인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열인 대표적인 게 NaCl. NaCl이 흡열이에요. NaCl 지금 써준 NaCl 같은 게 대표적인 흡열이고, 그 다음에 발열은 대표적인 게 CaCl2 염화칼슘이요. 우리 눈 오는 날 염화칼슘 뿌리죠. 그럼 염화칼슘이 눈에 녹는다. 녹을 때 그때 발열이에요. 그래서 열을 내니까 또 옆에 있는 눈을 녹이고, 그 다음에 또 총괄성 때문에 어느 점 낮추고 해서 최종 눈을 녹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우선 관련 반응식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중 첫 번째 이온성 고체, 이온성 고체, 분자성 고체, 이들 분자성 고체 용해. 자, 이거는 모든 분자성 고체는 물에 잘 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어떤 애들이 물에 잘 녹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분자성 고체하고 이온성 고체까지, 죄송해요. 분자성 고체만 얘기할 뻔했네. 자, 이온 분자성 고체와 이온성 고체까지 보면은 우선 제일 먼저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끼리끼리 녹는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극성 물질과 이온성 고체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요. 그다음 비극성 용매는 비극성 용지에 잘 녹는다. 우리 극성 물질 있죠? 극성 물질은 극성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용매와 용질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용매와 용질, 용매 플러스 용질, 이것이 바로 용액이 되는 건데요. 자,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말해요. 그러면서 만약 상이 둘이 동일하면, 두 상이 예를 들어서 둘 다 액체 이렇게 된다면 양이 많은 애가 용매고요. 양이 적은 애가 용질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물의 에탄올은 엄청나게 잘 녹아요. 거의 무한대로 녹는데, 이때 물 1리터에 에탄올 0.1리터 이렇게 혼합한다. 물 1리터에 뭐 에탄올 C2H5OH 0.5리터 녹인다. 이때는 양이 누가 더 많죠? 물이 더 많죠. 그러면 물이 용매고 에탄올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반대로 둘 다 액체인 거예요, 지금 상온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도 돼요. 물은 0.1리터에 에탄올 1리터 이렇게 되면 이때는 용매가 누가 된다? 얘가 에탄올 용매고 물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고체상이 있다면,
고체상이 있다면 즉 물에 설탕을 녹인다. 이때는 설탕이 항상 용질이었죠. 설탕은 산호에서 뭐다? 고체. 여러분 이미 뭐 잘 알고 있죠? 설탕 알갱이 같은 거. 설탕은 고체예요. 그래서 얘는 양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용질이에요. 알았죠? 액체에 고체를 녹인다. 할 때는 그 고체가 양이 얼마든 간에 항상 용질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용액은 자, 여기 이름에 액자가 있는 바람에 액체상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모두 가능해요. 고체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합금. 합금 같은 게 바로 자, 용액인 고체예요. 도금은 안 돼요. 용액은 골고루 혼합돼 있어야 돼요. 골고루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혼합돼 있어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도금 같은 경우는 뭐 철에 뭐 은도금했다. 그러면 안쪽은 철, 바깥쪽은 은. 그래서 나눠져 있죠. 물질이 나눠져 있죠. 혼합물이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순 혼합물이라고 자 혼합물이라고 부를 뿐이지 용액은 아닌 거예요.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 돼요. 균일 혼합물 알았죠? 불균 혼합물은 용액이 안 돼요. 그래서 합금 같은 경우가 고체인 용액이고 그 다음에 액체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체하면 혼합기체는 전부 다 용액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기, 질소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기체죠, 우리 공기가. 그래서 질소가 용매고 질소 양이 많으니까 질소와 용매고 산소가 용질. 그래서 공기 같은 게 바로 용액이에요. 그래서 자, 용액은 액체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체상과 기체상도 있다는 거. 그런데 그중 우리는 액체상 용액의 기준을 잡아놓을 거예요. 우선 용액 하면 액체상 용액 알았죠? 그리고 그 중에 특히나 우리는 수용액을 특히나 많이 다룰 건데 수용액은 자, 물 숫자가 앞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용매가 물인 용액을 주로 다룰 거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서 용매와 용질 옆에도 써놓겠는데 간단한 한번 설명 좀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극성은 극성에, 무극성에 소위 끼리끼리 잘 녹는다 하면서 메탄올, 에탄올 이런 얘네들은 극성. 거기다 극성인 물질이죠. 거기다 또 OH도 갖고 있어요. OH도 작용기 OH도 있기 때문에 이 OH 때문에 물에도 OH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둘은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속이라고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용해도가 거의 무한대 이렇게요. 자, 알았죠? 자, 그런데 물에 대해서 무한대. 하지만 C6H14 이게 바로 헥세인인데 헥산 보통 헥산이라 말하는 헥세인인데 헥세는 무극성 용매 대표적인 놈이죠. 또는 C6H6 벤젠 역시 무극성 용매 대표적인 예예요. 또 톨루엔 해가지고 벤젠고리에 자 H 하나가 CH3로 치환된 거 이것도 역시 무극성이에요. 쌍꺼풀에 있는 듯 보이지만 무극성이에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은 무극성이랬으니까 아무튼 이러한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는 거의 녹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가 탄소수가 점점 늘어나면 탄소수가 늘어나서 5개 이상 여기 5개,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되면 소위 지방산 성질이 커진다. 뭐 그냥 기름의 성격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죠. 기름의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물과 기름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용해들은 급격히 낮아진다. 여기서는 뭐 네 번째부터 바로 낮아졌는데 아무리 OH 작용기 있어도 탄소 5개 이상 되면 기름의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산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용해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무극성 용매는 잘 용해되겠죠. 그래서 유기화합물 탄소수가 5개 이상 되는 아무리 다른 작용이 있어도 이들은 용해도가 매우 작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분자 인력이 비슷할수록 잘 녹는다. 분자 인력이 비슷하다. 뭐 좀 전에 이미 한번 설명했는데 바로 수속이랑 똑같이 용매도 용질에도 수소라고 할 수 있는 작용기가 있더라. 그러면 둘은 서로 수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용해도는 역시 매우 크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수소결합, 하이드로겐 본드 둘 사이에 에탄올 사이 수소결합. 그 다음에 물도 자기들끼리 수소결합 하죠. 그래서 에탄올과 물 사이도 수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해도는 거의 무한대로 증가한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여기 OH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비타민 A, 비타민은 요 OH, 요거 있기 때문에, 물에 조금 녹는 수용성이다.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OH가 이렇게 잔뜩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 그러면 수용성이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있으면서, 분자 인력이 비슷할수록 또 잘 녹는다. 이것도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요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끼리끼리 녹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요. 그랬죠?
그리고 이온성 고체는 이온화만 되면 무조건 다 녹아요. 문제는 이온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AgCl 같은 거, AgCl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도 둘이 이온화가 해리가 안 돼요. 해리가 안 돼서 뭉쳐 있으면서 얘네들은 침전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해리만 된다면 메탈과 그 양이온 파트와 음이온 파트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리만 일어날 수 있다면 양이온과 음이온 이미 여기 전하를 띄고 있죠. 이렇게 전하 아예 띄고 있죠. 그 다음에 물 분자 같은 경우 산소 쪽에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 부분자를 띄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면 산소 쪽에 둘러싸고 마이너스면 수소 쪽에 둘러싸면서 이들을 무조건 녹여요. 그렇죠. 그래서 해리만 되면 무조건 녹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 요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아주 좋죠. 소위 용해도 규칙에 관련된 건데, 자, 양이온의 일족 금속 양이온, 일족 금속 양이온, 그 다음에 NH 파워 플러스, 이거의 어떤 종류의 음이온이든 모든 종류의 음이온 이들은 물에 들어가면 100% 되면서 용해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이온 파트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이거 말고도 NO3 마이너스 말고도 아세트산 음이온 뭐 등등등 더 있는데, 질산 음이온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질산 음이온의 모든 종류의 양이온, 모든 양이온, 뭐 어떤 종류의 양이온이든 음이온 파트가 질산 음이온이면 이들은 역시 또 뭐한다? 물에 다 용해된다. 자, 소위 가용성염이라 부르게 되면서 물에 잘 녹는다. 해이 되면서 다 녹는다. 이런 거. 나중에 침전 평형 이런 데서 또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얘는 녹을까 안 녹을까? 좀 전에 제가 AgCl 같은 건 녹지 않는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우리 배우는 국민 침전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AgCl 만약 침전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할 때 이 밑에 거, 요 밑에 거 이걸 쓰면은 간단하게 많은 애들을 용해될지 침전될지 우리는 1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 간단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우선 용해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용해 반응식, 용해 반응식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온도 영향.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온도 영향하면서 고체 용해는 대체로 흡열이에요. 자,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요. 그러니 열을 가하면 녹는 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흡열이기 때문에 온도를 증가시키면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대체로 이온성 고체들은 대부분이 흡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체 같은 경우, 기체는 용해가 얘가 발열이에요, 발열.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들은 거꾸로 감소해요. 어, 열을 내면서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뜨거우면 열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역반응. A 가스가 녹으면서 AAQ 될 건데, 이때 열을 낸단 말이에요. 내는데 바깥에 열이 굉장히 많아. 그럼 열이 되돌아가려 한다. 되들어간다. 즉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역반응 시는 정반응이 발열했으니까 역반응 흡열이에요. 그러니 역반응이 일어난다. 녹았던 것도 오히려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용해도 떨어진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탄산수 같은 거. 탄산수 따뜻하게 하면 김 빠진다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녹아있던 CO2가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 영향 이거를 기억해 두자. 자, 이렇게 해서 용해에 관련된 과정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2절은 용해 조성. 자, 2절 용액의 조성하면서 그 첫 번째가 퍼센트 농도 하면서 단위는 여기 퍼센트가 단위고요. 자, 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용액의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그게 바로 자, 용액의 퍼센트 농도. 자, 용액의 질량은 용매 플러스 용지의 질량이에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지의 질량 하면 안 돼요. 용액 전체 질량분의 용지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바로 퍼센트 농도 하면서, 자, 예를 들어 10%짜리 NaCl 수용의 100g의 용액의 NaCl의 질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현재 용액 전체 질량이 100g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아있는 NaCl 질량은 Xg이라 해볼게요. 거기다 곱하기 100%. 한 것이 얘가 얼마다? 10%다. 그러면 끝났죠? 바로 100 빼기 약분하고. 그러면 X는 얼마? 10g.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때 100% 대신 요거 100% 대신 10의 6승을 곱하면 그거는 이제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 자, 또 10의 곱하기 10의 6승이 아니라 이번에 10의 9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ppb라고 그래요. ppb. 곱하기 10의 3승하면 얘는 ppt라 하고요. 자, 이거는 뭐 거의 잘 안 쓰고 이 두 개를 간혹 한 번씩 쓰기도 하죠. 그래서 ppb, ppm. 이거 ppb 할 때 뭐 1리터당 뭐 1리터당 1 마이크로그램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편해요. 용의 질량 단위 맞춰주고요. g이면 위에도 g, kg이면 위에도 kg 이렇게 단위 맞춰주고 10의 6승을 곱하면 ppm. 그 다음에 100을 곱하면 퍼센트, 10의 6승을 곱하면 ppm, 10의 9승을 곱하면 ppb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몰농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몰농도죠. 우리 일반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몰농도. 화학 실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몰랄농도예요. 자, 그러면서 몰농도부터 보면 몰농도라는 것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액 1리터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예요. 그래서 부피분의 몰수, 기호로는 간단히 V분의 N 이렇게 표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HCl 몰질량은 36.5g/몰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0.365g을 녹였대요. 우선 얘 몰수 먼저 찾아야겠죠. 나누기 몰질량 36.5 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100ml로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 100ml 리터로, 자 이게 반드시 리터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리터로 바꾸면 0.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니까 얘는 0.1 몰농도 이와 같이 되겠죠. 몰농도의 단위는 대문자 m이에요. 대문자 m. 자, 몰농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랄농도. 몰랄농도 하면서 이거는 몰농도랑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아니라 용매의 질량이에요. 용매의 질량. 용질은 빼고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이때 용매의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용매가 물인 경우 물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이게 실험처럼 굉장히 편한 거예요. 몰농도 제작할 때는 여기 방금 위에 100ml HCl 100ml 0.1 몰농도 수용이다 하면은 HCl 넣고 물 100ml에다가 용매 물 100ml에다가 HCl 0.01 몰을 넣어서 만든 게 0.1 몰농도가 아니에요. HCl까지 넣은 부피가 0.1리터인 거예요. 100ml. 그러니까 중간에 물 조금 준비한 다음에 한 50이나 뭐 이 정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HCl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순수한 물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100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몰랄농도는 처음에 물 1kg 그냥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HCl 0.1몰 딱 녹이면 이게 바로 0.1 몰랄농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몰랄농도가 실험적으로 훨씬 더 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부피란 놈은 요 용액의 부피, 이 용액의 부피는 얘는 온도에 의존해요.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몰농도가 달라져요. 하지만 몰랄농도는 질량과 몰수만 쓰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져도 전혀 그 누구 값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몰랄농도는 온도가 달라져도 농도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험에서 더 많이 쓴 거는 몰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험하는 거 아니죠. 그냥 열심히 그냥 수학적 계산만 하죠. 이론치로. 이때는 몰농도를 주로 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서 그러면서 몰랄농도의 정의,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다. 자, 그러면서 예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HCl 몰질량은 36.5짜리 10g을 녹여서 제작한 용액이 100ml 있대요. 이때 밀도는 0.05g/ml. 이렇게 될 때 이때 몰랄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은 제일 먼저 몰수. 자, 여기 주어진 이 정보를 갖고 몰수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몰수 찾으면 얘는 36.5분의 10 몰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기 계산한 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용액의 부피가 100ml. 만약 몰농도를 구한다면 바로 나누기 100 하면 나누기 0.1리터 하면 되죠. 그러면 몰농도라는 것은 나누기 0.1 해준다면 36.5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3.65분의 10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365분의 1000 몰농도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몰랄농도를 구하자면서 몰랄농도 구할 때는 누가 필요하다? 용매의 질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로 나왔다? 부피로 나왔으니까 얘를 먼저 1단계로 뭐로 바꿔줘야 된다? 얘를 질량으로 바꿔주자. 바꿔주는데 그 질량은 무슨 질량이에요? 현재 용액 100ml였으니까 이 질량은 용액의 질량이 되겠죠? 용액의 질량 얼마? 밀도까지 활용했었으면 얘는 105g 이와 같이 되겠죠. 이거는 어디까지 용매의 질량이에요. 용액의 질량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뭘 구해야 되죠? 용매의 질량을 따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용매의 질량을 구하게 되면 용액에서 용질의 질량 10g을 빼주면은 얼마? 95g이다.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요. 몰랄농도라는 것은 얘는 소문자 m을 써요. 단위도 소문자 m이고요. 몰랄농도는 얘는 용매의 질량 95g. 킬로그램 바꾸면 0.095kg. 1000분의 95라고 쓰죠. 1000분의 95. 그 다음에 몰수는 36.5분의 10.
그런 다음 이렇게 둘이 곱하 이렇게 둘이 곱해서 정리하면 그러면 얘는 얼마? 얘는 2.88 2.88 몰랄 농도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랄 농도 구할 수 있다. 몰 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몰랄도 구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몰랄 농도. 자, 그다음에 마지막 몰 분율. 자, 이 몰 분율은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토탈 몰수분의 특정 그 성분의 몰수. 예를 들어서 A와 B가 3몰과 2몰로 혼합돼 있대요. 그런 다음에 A의 몰 분율을 구하라면 토탈 몰수 5분의 A의 몰수 3 해서 5분의 3 또는 0.6 이와 같이 되면서 얘는 무단위죠. 단위가 없어요. 근데 만약 얘가 기체이면 분합으로도 구할 수 있죠. 전참력분의 분합이 바로 뭐다? 그 A 가스의 몰 분율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마지막으로 몰 분율까지. 이렇게 네 가지. 그중 몰 농도와 몰랄 농도. 자, 요거 두 개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조성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조성에서 마지막 단계로 바로 희석이요. 희석. 농도 환산은 우리가 이론 과정 가서 할 거고요. 지금은 희석까지만 다룰게요. 희석까지만. 자, 그러면 희석은 이런 거죠. 현재 뭐 예를 들어 0.1 몰농도짜리 수용이 있는데 1리터 있는데 얘를 10배 희석시킨다. 10배 희석. 즉 부피가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10리터로 희석시킨다. 그때 몰농도 얼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원리는 이 원리죠. 희석 전 이때의 몰수와 그 다음 희석 후 이때의 몰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이 둘은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몰농도 개념에서 몰수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 얘는 앞서 몰농도식에 의하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 식에 의해서 몰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 이 식에 의해서 몰수라는 것은 얘는 무엇이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희석 전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희석 후 몰농도 곱하기 부피랑 같아야 된다. 즉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같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된다면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희석 후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로 0.1 포도당 수용의 100ml를 중류수를 가해서 토탈 500이 되도록 희석했대요. 그때 몰농도는 하면 이와 같이 풀면 되죠. 0.1 몰농도 곱하기 100ml 이것은 X 몰농도 곱하기 500ml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X는 얼마? X는 얘는 5분의 0.1 공두개 떼고 5 넘기면 5분의 0.1 되죠. 즉 0.02 몰농도이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희석이에요. 희석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희석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이게 바로 용액의 조성. 자, 이전에 나와 있는 조성에 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액의 총괄성에서 총 4가지 있는데, 우선 용액의 총괄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용액을 이루는 성분의 종류나 성질에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 수에 의존하는 총체적인 성질을 우리는 총괄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러한 총괄성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어는 점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마지막으로 삼투현상 이렇게 4가지 있다. 자, 그중 앞에 있는 3개는 아래에 있는 삼투현상을 가지고 간단히 해결되는 거고 삼투압은 약간 좀 앞에 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자, 이렇게 4가지가 바로 용액의 총괄성. 자, 그러면서 이 총괄성은 왜 나타나느냐? 바로 용질이 끓는 거를 방해하거나 어는 거를 방해하거나 증발하는 걸 방해하거나 그다음에 또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삼투압이 방해해서 물의 흐름이 방해되니까 압력의 차가 생긴다. 우리 그걸 바로 삼투현상. 자, 이런 게 바로 총괄성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삼투압을 제외한 3가지는 이 삼표현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여기 진한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들이 순수한 용매 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용매 물 기준에 거기에 용질 누군가 녹인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 녹이면서 용매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바뀌기 전 우선 먼저 끓는 점, 정상 끓는 점, 정상 오는 점, 증기압, 어떤 온도 T에서의 증기압을 먼저 이 그래프에서 찾아보도록 하면 우선 제일 먼저 1기압에서 1기압 쭉 연장해서 만난 포인트 첫 번째 이 포인트가 바로 순수한 물에서의 끓는 점,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정상 끓는 점 하면서 스탑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점 고체 액체 상경계선과 만난 요점의 온도 요게 바로 순수한 물의 정상 어는 점 TF 스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온도 T에서
어떤 온도 T에서 자, 여기 어떤 온도 T에서 액체, 기체, 상경계선. 액체, 기체, 상경계선이 바로 또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기 때문에 요 만난 점의 압력을 읽으면 그 압력은 바로 누가 된다?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위에 동그라미. 노트를 붙이면 이게 바로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하면서 자, A를 용매로 잡을 거고요. B를 용질로 잡아볼 거예요. 현재 이 A가 바로 물인 건데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가 바로 순수한 물. A의 증기압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누군가를 녹이면 누군가 용질을 녹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삼중점 T라는 거 이 삼중점이 고체, 기체, 상경계선 요 상경계선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체, 액체, 상경계선과 액체, 기체, 상경계선을 끌고 내려가요.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서 자, 두 라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만약 녹인 용질의 양이 많으면 더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가서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수치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상 끓는 점은 바로 이 점이었는데 누군가를 녹이는 바람에 자, 액체, 기체 증기압 곡선이 바로 아래 그래프, 요 그래프로 바뀌어가지고 끓는 점이 바로 요 점으로 바뀌더라. 여기가 바로 새로운 끓는 점이 되더라. 용에게 새로운 끓는 점 되더라. 마찬가지로 어느 점도 처음에는 2점이었는데 바로 이 점으로 내려가서 요 점이 바로 새로운 용에서의 어느 점이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여기 변화량 델타 T B라고 여기 변화량 절대값을 한 거죠. 델타 T F. 이것을 우리가 계산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델타 T B 같은 경우는 얘는 몰랄 농도, 용질 B의 몰랄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끓는 오름 상수. 자, 이 끓는 오름 상수 이것은 용매에 의해서 결정돼요. 용매의 종류가 결정해 준 값인데 물 같은 경우는 0.52 도시 퍼 몰랄 농도예요. 자, 그러면서 끓는 오름은 용질의 몰랄 농도 곱하기 끓는 오름 변화량은 용질의 몰랄 농도 곱하기 KB. 마찬가지로 어느 데는 변화량. 이렇게 혓바닥이 혀가 제대로 안 움직여. 발음이 새는 것 같아. 자, 어느 점 내린 변화량. 이거 역시 용질 B의 몰랄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KF. KF는 어느 점 내림 상수해가지고 역시 용매가 결정해 주는데 물 같은 경우는 1.86 도시 퍼 몰랄 농도. 자, 이들 수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몰랄 농도 이것만 계산해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주어진 정보로 앞서 계산식 배웠죠? 그 식에 의해서 몰랄 농도 구한 다음에 이거로부터 KB 이걸 구하게 되면 최종 새로운 끓는 점이 어딘지 똑같은 식으로 새로운 어느 점이 얼마인지 얼마 넣어주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증기압도 2점으로 낮아지게 돼요. 이게 바로 새로운 증기압력 A의 새로운 증기압력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여기 변화량 델타 P 하면서 절대값 한 거요. 절대값 한 거. 또는 순수한 A의 증기압력 빼기 A의 증기압력 이거인데 자 이거는 B의 용질의 몰 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이 되더라. 이런 게 바로 세 번째 증기압 내리며 그러면 우린 변화량도 알 수 있더라.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예를 들어 30도씨에서 30도로 했는데 여기다가 설탕을 녹여서 증기압 내린 변화량이 이 토로라 계산됐어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인 거예요? 용의 증기압은 28토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용의 총괄성 세 가지. 공식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용의 총괄성 얘는 소위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에서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용액을 이상용이라 부르는데 자, 이상용에서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이때 또 이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용매든 용질이든 휘발성을 갖는 물질의 증기압력은 얘는 용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와 B 혼합되어 있는 물에다가 설탕이 녹였다. 이럴 때 물의 증기압력 이것은 물의 몰 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다 라는 거.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에 의한 증기압식이고 이 식을 만족하는 용액에서
지금 방금 말한 총괄성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게 바로 여기 증기압 내림이에요. 좀 전에 여기 A의 증기압은 이걸 했었죠.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하면 A의 증기압이라는 것은 용액에서 A의 증기압, 즉 여기에서 이 증기압값, 이 증기압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A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 A의 증기압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순수 A의 증기압력, 순수 A의 증기압력, 순수 A의 증기압력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1-A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A의 증기압력 이건데 1에서 A의 몰 분율을 빼면 이게 바로 또 누구예요? 이게 바로 B의 몰 분율이죠. 용질의 몰 분율이죠. 그래서 최종 이와 같은 식.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용의 총괄성. 식들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용 증기압 내림 같은 경우는 식 유도도 어렵지 않게 이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이래. 라우르 법칙식만 잘하면 또 역시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이식들은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식은 뭐 다들 잘 알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총괄성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이러한 총괄성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끓는 점 오름 또는 어느 점 내림 이걸 이용하면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용질의 몰 질량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한다 치면 끓는 점 오름 변화량은 KB 곱하기 몰랄 농도였죠. 그 다음에 이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또 용질의 몰수라는 것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 쓴 다음에 여기 용질의 분자량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정리해낼 수 있겠죠? 정리하면서 끓는 점 오름 변화량 이거 실험치로 알고 있고 용매의 질량 이거는 내가 만든 용이니까 얼마 넣었는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KB도 알고 있는 수치고 그 다음에 질량 녹인 질량 내가 녹였으니까 역시 질량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 정보들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 바로 녹인 용질의 분자를 구할 수 있다 하면서 고분자 같은 애들 분자량 측정할 때 이 방법을 이용을 해요. 알았죠? 만약 기체 같은 경우는 P분 NRT 쓰면 돼요. P분 NRT에서 여기 또 몰수란 것은 분자량의 질량 이거니까 최종 분자량이라는 것은 이는 PV분의 질량 곱하기 RT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 질량만 알면 몰 질량 구할 수 있다. 기체면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질이 우리가 몰 질량 구하려는 물질이 액체나 고체성이면 그냥 기체성으로 잘 증발되지 않는 물질이더라. 그러면 그때는 바로 총괄성을 활용해서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총괄성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총괄성은 바로 삼투현상이에요. 삼투현상. 하면서 한쪽은 순수한 물, 다른 한쪽은 용액. 용지에 녹아있는 용액. 그러면 용질 입자가 물 분자보다 커요. 커서 이들이 여기 반투막, 다공성막인데 이 다공성막을 막아버려요. 막아가지고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수한 물에서 용액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반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뭐같이 보인다? 물을 끌어당기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용액 쪽이 물을 끌어당기는 것 같이 보인다 하면서 그때 끌어당기는 압력,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이거를 삼투압. 끌어당기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 부르면서 이 삼투압은 간단하게 몰농도 곱하기 RT다. 이때 R 값은 0.082 atm 리터 퍼 칼빈몰 이 값을 써줘요. 그러면 온도와 몰농도 알고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삼투압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몰농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 또 몰수라는 것은 몰 질량분의 질량 이렇게 또 풀어내면 우리는 또 뭐 구할 수 있다? 삼투압을 측정으로써 몰 질량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몰 질량을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위에는 이 식을 외운 다음에 이거는 유도하는 거예요. 따로 또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도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몰 질량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같은 거대 분자, 단백질 이러한 거대 분자들 분자량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 삼투압 현상이죠. 삼투현상. 이게 90년대까지도 쓰던 방식이에요. 지금은 말디토프 이런 분석기기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이 방법으로 몰 질량을 측정하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삼투압. 자,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내용. 우선 기초적 내용은 이제 시계, 그 다음에 또 이런 거가 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러한 내용은 무엇이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그러면 용액은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계산만 좀 있지. 또 계산 또 총괄성 하면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총괄성으로 문제 나오면 그 문제는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다. 우리가 덤벼들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돼요. 총괄성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총괄성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개념 체크 문제. 자, 이거는 가로채기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오늘은 10번 문제. 이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지문을 보면 300칼빈에서 비전해질 1g을 녹였대요. 그래서 100m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다음 같은 3타 측정 장치 해놨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용액을 넣어놓고 피스톤 누르면서 둘의 수압을 똑같이 놨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이 걸려 있을 테니까 여기도 얼마? 1기압 뭐 이렇게 걸리고 있겠죠? 그러면서 또 3톱이 딱 있는데 그 3톱이 얼마래요? 측정된 3톱이 0.041 기압이었대요. 자, 이렇게 알려줘 놓고 그런 다음 제일 먼저 몰 질량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3투합식 이것은 얘는 자, 이 화물의 x를 한번 해볼게요. x의 몰농도 곱하기 rt인데 몰농도란 것은 또 뭐다? 부피분의 몰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 다음에 RT. 그런 다음에 분자량을 정리를 하게 되면 분자량인 것은 얘는 3투합 곱하기 부피분의 질량 곱하기 RT. 자, 이때 이 부피는 리터 단위여야 되고 요 질량은 그람 단위가 돼야 되죠. 요 3투합은 ATM 단위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R 0.081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몰 질량 계산할 수 있을까요? 3탑은 0.041 ATM으로 되어 있죠. 그대로. 그 다음에 부피 100ml, 리터로 환산하면 0.1리터죠. 그 다음에 녹인 질량 1g, 1. 그 다음 곱하기 0.082. 그 다음 온도, T는 칼빈 온도로 300칼빈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 2로 약분되네요. 그리고 공 하나 또 올라오면 그러면 600, 그 다음에 0.1 올라오면 얘는 최종 얼마? 6000g per 몰 이렇게. 그러면 기억번 맞았네요. 그쵸? 6 곱하기 10의 3승 그람 퍼몰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온도를 330칼빈 올리면 3톱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자, 3투압은 X의 몰 농도 곱하기 RT 하면서 여기 온도 T가 증가하면 3투압 뭐한다? 증가한다. 맞았네요.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피스톤의 압력을 감소시키면 자, 여기 누르는 힘을 감소시키면 3투압 있고 하면 그 다음에 누르는 힘 있으면서 수위가 똑같았는데 요 힘을 뺐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3투압에 의해서 물이 쭉 들어오겠죠. 물이 쭉 들어오면서 자, 이 수위 올라갔고 가운데 수위는 피스톤 올라지면서 수위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용액의 농도는 감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 되겠어요. 됐죠? 아주 어렵진 않죠?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인데 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8장 용액 다 살펴봤네요. 수고했어요.